렘수면. 약 2주일 전 나는 부모님과 함께 할머니 댁에 내려갔었다. 이상하게 창밖에서 계속 종소리가 들렸었는데 산소를 방문하고 내려오던 중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 꿈을 좋아하는 건 맞지만 요즘 들어서는 매번 똑같은 꿈을 반복해서 꾸고 있었다. 꿈에서 나는 회색의 복도에 있었다. 그 복도를 따라 어디론가 걷다 보면 내 또래로 보이는 여자아이가 복도에 쪼그려 앉아 우는 모습에 걸음을 멈춘다. 그런 모습이 불쌍해서 몇 번 말을 걸어보기도 했지만 내 말이 안 들리는 것처럼 그냥 무릎에 얼굴을 묻고 계속 울고 있거나 얼굴을 들더라도 얼이 빠진 사람처럼 그냥 나를 빤히 보고 있을 뿐이었다. 고전 명작 영화를 보는 것처럼 오늘도 어김없이 그 장면을 확인하고 잠에서 깬다. 흥미로운데? 수진이가 손을 집게 모양으로 만들어 턱에 대고 말했다. 나는 너무 싫은데. 현지가 눈을 감고 고개를 저으며 말한다. 막 귀신 이런 거 아니야. 현지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그럼 더 흥미로운데? 수진이가 몸을 앞으로 내밀며 말한다. 진짜 얘를 누가 말리냐? 그럼 넌 어떤데? 수진이가 날 보며 말한다. 글쎄,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궁금하면서도 아직 무서운. 솔직하게 말한다. 뭐 점집 같은데 알아봐야 하나? 현지가 이번엔 곤란한 표정을 짓는다. 넌 교회 다니는 친구한테 점집이 뭐냐? 수진이가 현지를 찰싹 때린다. 현지가 머쓱하게 웃는다. 그래도 뭐 진전이 있으면 알려줘. 수진이가 팔을 휘휘 돌리며 말한다. 눈을 뜨니 이제는 익숙한 회색 복도가 나온다. 항상 꾸는 꿈이지만 매번 아무런 생각 없이 회색 복도를 걷다가 여자의 울음소리에 걸음을 멈춘다. 여자의 울음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는 감정은 변함이 없다. 여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해 울고 있었다. 여자의 울먹거리는 소리가 온 복도를 타고 내 귀를 찌른다. 여자를 살핀다. 그녀는 딱 봐도 나보다 작은 키에 머리는 얼마나 긴 건지 쪼그려 앉아 있는데도 땅에 닿았다. 교복으로 보이는 흰색 브라우스에 회색 치마는 아직 학생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도대체 왜 이 아이는 나를 찾은 걸까? 내게 하고 싶은 얘기가 뭘까? 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나는 조심히 그녀에게로 다가간다. 허리를 숙이고 무릎에 손을 댄다. 왜 울고 있어? 그녀는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는다. 가까이서 본 여자의 흰 양말은 군데군데 검게때가 타 있었다. 얘야, 왜 울고 있니? 이번엔 손으로 어깨를 댄다. 이 여자를 만진 건 처음이었다. 살짝 움찔하면서 반응을 보인다. 이번엔 완전히 쪼그린 자세로 앉는다. 여자아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나를 본다. 얼마나 운 건지 두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화장기도 쌍꺼풀도 없는 그런, 지하철에 가면 이상한 사람들이 잔뜩 꼬일 만한 그런 앳된 얼굴이었다. 저 진짜 어떡하죠? 강한 코맹맹이 소리로 한마디를 뱉은 그 아이가 다시 무너지듯 무릎에 얼굴을 묻는다. 그리고 다시금 목 놓아 울부짖더니 목이 막힌 듯 꺽꺽거린다. 무슨 일이 있었니? 분명 이상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말은 이렇게 했지만 표정은 분명 도와달라고 말하고 있었다. 절대 이상하게 생각 안 할 테니까 한번 말해줄래? 내가 그녀에게 좀 더 다가가며 얘기한다. 그녀는 시선은 자기 무릎으로 향한 채 손을 꼼지락거리며 망설이다가 입을 연다. 사실 저는 얼마 전에 죽었어요. 몸에 소름이 돋는 느낌을 받았지만 불안해 보이는 여자의 표정에 최대한 무덤덤한 척을 했다. 현지의 말대로 정말 귀신을 만난 건가? 만약 그렇다면 어쩌지? 그럼 왜 매일 내 꿈에 나타나는 거지? 내가 뭐 잘못이라도 했나?
하지만 분명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이거 사실이긴 한 건가? 그냥 장화홍련전을 본 내 머리가 만들어내는 기묘한 꿈이지 않을까? 만약 그렇다면 안심일 텐데. 근데 저는 여태껏 그렇게 착하게 살지 않았어요. 부모님에게 효도도 못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너무 무서워요. 여자는 다시 흐느끼기 시작한다. 전 분명 지옥에 갈 거예요. 꿈이든 아니든 진실이든 아니든 도대체 이 아이에게 무슨 잘못이 있을까? 아니야, 절대 지옥에 안 갈 거야. 내가 그녀의 어깨를 잡고 말한다. 글쎄요. 여자아이, 아니 여자 귀신이 희끗희끗 소리를 내며 땅을 보며 말한다. 정말로 내가 약속할게. 너같이 지옥을 걱정하다가 천국에 간 사람들 성경에 많아. 여자가 간절한 눈빛을 보낸다. 내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인다. 그럼 약속의 의미로 부탁 하나만 들어줄 수 있어? 그녀의 말이 한순간에 차분해졌다. 나랑 함께 가줘. 눈이 번쩍하고 떠졌다. 등 뒤가 찬물을 뿌린 것처럼 차가웠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고 호흡이 진정되질 않았다. 익숙한 천장, 익숙한 장롱, 따뜻한 이불, 꿈에서 깼다는 걸 실감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근육이 경련하는 것처럼 덜덜 떨리는 가슴은 아직 꿈속에 있는 듯 했다. 시계는 5시 37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아직 새벽이었지만 무서워서 도무지 다시 잠에 들 수가 없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모든 게 무서워졌다. 내가 왜 말을 걸었을까? 친구들한테 왜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해서 강한 호기심이 생겼을까? 날이 밝는 대로 아무거나 주워 입고 집을 나섰다. 집이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지만 그냥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 다짜고짜 큰 길로 나와 사람 많은 곳을 따라서 되는 대로 걸었다. 내가 가장 잘하는 일이 계획 없이 걷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른 아침 이다 보니 그것도 역시 쉽지가 않았다. 친구들에게도 여러 군데에 전화를 걸어봤지만 역시 아무도 받지 않았다. 어디로 가야 하지? 머릿속에 경찰서, 병원, 공원, 자취를 하는 친구의 집 같은 여러 군데가 떠오른다. 역시 하나같이 대책이 없는 생각들이었다. 졸음이 몰려왔다.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걸까? 고작 꿈 따위에 과민 반응하는 건 아닐까? 단순한 악몽이 아닐까? 그냥 집에 돌아가서 다시 잠이나 잘까? 전화기 소리에 상념에서 깬다. 수진이의 전화였다. 아직 잠에서 덜 깬 목소리였지만 특유의 똑 부러진 수진이의 목소리를 들으니 눈물이 날 것 같았다. 10분 정도 뒤에 수진이가 내가 있던 벤치로 도착했다. 수진이가 와서 참 안심이 되었지만 그녀는 조금 떨떠름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오늘 길 내내 내가 생각을 해봤거든. 수진이가 표정을 살짝 찡그리며 말했다. 너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지? 응, 전혀 모르는 사람이야. 내가 곧바로 대답한다. 아무리 봐도 그냥 악몽 같은데. 수진이가 고개를 갸웃거린다. 만약에 그래도 무섭다면. 수진이가 민망하게 웃었다. 걔가 그랬다며? 지옥에 가는 게 무섭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그냥 내 생각인데 혹시 목사님한테 그 여자애를 축복해달라고 부탁해보면 어떨까? 아침에 교회는 굉장히 조용했다. 목사님과 우리는 계단을 밟고 한층을 더 올라갔다. 신발을 벗고 식당 옆에 있는 문을 열고 들어가니 목사님의 사무실이 나왔다. 목사님이 소파를 앞으로 당겼다가 뒤로 젖히자 소파가 침대로 변했다. 목사님이 내게 손바닥을 보여주며 누우라는 신호를 보낸다. 소파에 누워 손에 깍지를 끼고 눕는다. 머리맡에는 목사님이 있었고 내 옆에는 수진이가 앉았다. 그 둘을 보고 있으니 조금은 마음이 놓였다. 천천히 눈을 감는다.
익숙한 회색 복도가 눈에 들어왔다. 매번 잠을 잘 때마다 똑같은 곳에 있으니 이제는 여기가 꿈속 세상이라는 게 의심이 될 정도다. 마치 결말이 나올 때까지 계속 저장되는 게임처럼 이 꿈도 결말이 나기 전까지는 계속되는 건 아닐까. 또 다시 어느 정도 걷다 보니 귀를 찢는 여자 울음소리가 들렸다. 그 아이도 평소처럼만 있어주길 바랬다. 여자 귀신은 평소처럼 얼굴을 무릎에 대고 울고 있었다. 가야 하나? 스레니야 말아야 하나? 일단은 멀리서 그 모습을 보고만 있기로 했다. 똑같은 옷에 똑같은 자세, 똑같은 행동. 겉보기에는 평소와 다를 게 없었다. 그냥 이대로만 있다가 모두 끝난다면 목사님의 축복을 못 전하더라도 그냥 관심을 주지 않으면 그만이었다. 순간 여자 귀신이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나와 눈이 마주치더니 표정이 한순간에 웃음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순식간에 내 앞으로 다가왔다. 어떻게 생각 좀 해봤어? 그녀의 목소리가 소름이 끼치게 신이 난 목소리로 바뀌었다. 아침에 들었던 목소리와는 전혀 달랐다. 너 이름이 뭐야? 소름 끼치는 그녀의 웃음과 물음을 묻고 용기를 내어 물었다. 그건 왜? 귀신이 표정 변화 없이 묻는다. 내가 아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너가 가는 길을 축복해 주신대. 들리는 건지 아닌지 표정 하나 전혀 변하지 않았다. 그니까 무서워할 걱정 없어. 귀신이 내 말을 듣고 가만히 있더니 꺼욱꺼욱거리며 웃기 시작했다. 평범한 사람들과는 다른 온몸에 털이 바짝 서게 만드는 그런 웃음소리가 들렸다. 누군가의 웃음소리에 귀를 막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은 처음이었다. 쓰잘데기 없는 소리 말고 언니는 나랑 같이 가야 돼. 여자 귀신은 여전히 즐거운 일이 있는 것처럼 생글생글하게 웃고 있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왜 너랑 같이 가? 내가 정색을 하면서 말했다. 심장이 빠르다 못해 아플 정도로 뛰고 있었다. 뭐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지? 여자 귀신이 점점 내게 다가왔다. 귀여운 소녀처럼 보이던 얼굴이 점점 새파랗게 질리고 입술은 굳은 것처럼 새까맣게 변해 있었다. 생각할 것도 없이 복도의 반대편으로 돌아 도망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도망치기가 무섭게 바로 뒤까지 따라잡힌다. 내 오른쪽 어깨에서 차갑고 딱딱한 감촉이 느껴졌을 때 번쩍하고 눈을 떴다. 목사님이 내 머리에 손을 올리고 눈을 감은 채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었고 수진이는 옆에서 열심히 찬송가를 부르고 있었다. 그날 이후로 거의 일주일간 나는 한 번도 편하게 잠에 들 수가 없었다. 잠에 들기만 하면 그 여자 귀신이 계속 나를 찾아와 괴롭혔다. 내가 도망치면 금세 잡혀버리고 그리고 나를 어디론가 데려가는 느낌에 깜짝 놀라 다시 눈을 뜨는 걸 반복했다. 다크서클은 멈출 줄 모르고 내려오고 있었고 눈은 시뻘겋게 변했고 조금만 방심해도 졸음이 몰려왔기 때문에 신경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날카로워졌다. 날이 갈수록 몸도 무거워지고 있었다. 잠과의 이길 수 없는 사투를 계속하다 보니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았다. 그저 멍했다. 어디를 가든 창문만 보면 뛰어내리고 싶은 위험한 생각이 들었다. 가방을 가지고 밖으로 나갔다. 웬일인지 학교 앞에 목사님이 계셨다. 목사님은 생각보다 심각한 내 상태에 놀라셨다. 그리고는 내게 봉고차 타라고 했다. 봉고차 창 안에서 이미 현지와 수진이가 타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나도 채 오른다. 어디 가는 거야? 내가 친구들을 보면서 묻는다. 친구들이 내 목소리에 깜짝 놀라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는다. 교회로 가는 거야.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오셨대. 현지가 내 손을 잡으며 말한다. 유나야, 진짜 미안해. 수진이는 간단한 악몽인 줄 알았지만 일주일 전 사무실에서 내가 잠을 자면서 아무리 시끄러운 소리를 내도 깨지 않고
고개를 이리저리 돌리면서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는 걸 보고는 심각하게 생각했다고 말했다. 학교에서 교회의 사무실까지 어떻게 올라왔는지 모르겠다. 요즘 비슷한 일이 자주 있었다. 사무실에 들어가니 목사님보다 어려 보이는 나이에 줄무늬 셔츠를 입고 무뚝뚝해 보이는 남자와 그 남자의 아내로 보이는 검은 원피스에 단발머리의 여자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인사를 하자 무뚝뚝해 보이던 남자가 내 중앙으로 다가오고 그 옆으로 여자가 섰다. 무뚝뚝해 보이는 남자는 화가 난 것인지 원래 인상이 그런 건지 이마를 찡그리고 있었다.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실래요? 사람들에게 내 꿈에 대해 이야기했다. 내 꿈에 대해서라면 얼마든지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었다. 얘기가 끝나자 남자가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명상을 하듯이 눈을 감더니 잠시 뒤 입을 열었다. 혹시 꿈에서 그 존재하고 접촉한 적이 있나요? 표정에서 감정을 읽을 수 없는 얼굴로 내게 말했다. 네, 있어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제 생각에는 이미 당신을 찾아낸 것 같아요. 네? 보통 그런 존재들의 목적은 이승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이나 장소에 흔히 달라붙죠. 그의 입이 작게 벌어져서 마치 복화술을 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물건을 태워버리거나 장소를 떠나면 그만이겠지만 이 존재는 당신한테 달라붙었어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다. 이것도 설마 꿈은 아니겠지? 애초에 그 존재의 목적이 당신이었어요. 그래서 매일 꿈에 나타난 거죠. 그러다가 접촉을 한 날을 계기로 당신에게 완전히 달라붙었어요. 마치 미국의 부기맨처럼. 이런 사입이 종교 같은 이야기를 내가 믿어야 하나? 사기꾼이 아닐까? 뒤를 봤다. 내가 소리를 지르면 목사님이나 현지, 수진이가 얼마나 빨리 들어올 수 있을까? 죄송하지만 전 돈이 없는데요? 내가 금방이라도 뛰쳐나갈 것 같이 긴장한 채로 말했다. 아, 돈은 필요 없습니다. 중간에 있던 남자가 살짝 웃어 보였다. 뒤에 있던 여자도 같이 웃는다. 그 말에 나는 소파에 기대어 앉았다. 그럼 왜 하필이면 저인 거죠? 내가 물었다. 글쎄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제가 죽어야 귀신도 사라지나요? 남자가 옆에 있던 여자와 눈이 마주치고 내게 말한다. 제 생각이 맞다면 그 여자가 당신을 속이고 있어요. 네?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의 연속이었다. 나보다 윗학년의 수학 문제를 푸는 것만 같았다. 그 여자의 목적은 당신이라고 했죠? 당신을 데리고 어디론가 끌고 가고 싶은 게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전 아무것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하나도요. 내가 솔직하게 말했다. 나를 도와주려는 것이라면 감사했지만 만약 반대라면 당장 그만뒀으면 했다. 남자와 여자가 이해를 한다는 식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이상한 얘기부터 해서 미안해요. 학생 저희는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 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학생의 많은 용기가 필요해요. 이번에는 여자 쪽에서 내게 말한다. 학교 선생님처럼 똑 부러진 말투였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마음을 잡고 말했다. 지금부터 당신에게 최면을 걸 거예요. 꿈속에서 당신이 어떤 상태인지 계속 확인해야 하니까. 남자가 말했다. 저희는 지금부터 그 존재를 유인할 겁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평소랑 달리 그 여자가 있던 방향으로 도망칠 거예요. 자기 일이 아니라고 남자가 간단하게 말한다. 대신에 절대로 그 존재에게 잡히면 안 됩니다. 만약 접촉하더라도 절대 그 상태로 잠에서 깨면 안 돼요.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남자의 나와 마주친 눈 한쪽이 초점이 없는 것 같았다. 그건 불가능해요. 말했잖아요. 평소랑은 다른 방향으로 도망가라고요. 상황이 하나도 이해되진 않았지만 고개를 끄덕인다. 자, 이제 최면을 걸게요.
눈앞으로 아내분의 집게와 중지 두 손가락이 다가왔다. 잠시만요. 만약 여자 쪽으로 뛰어갔는데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면 어떡하죠? 내가 반대 손을 잡으면서 묻는다. 그럼 최면에서 바로 깨워야죠. 네? 걱정하지 마세요. 그 존재는 반드시 당신을 쫓아올 거예요. 아직 꿈을 쥐고 있는 건 당신이니까. 다시 두 손가락이 내 눈앞으로 다가왔다. 자, 이제 시작할게요. 그 두 손을 응시했지만 어차피 금방이라도 잠에 들 것만 같았다.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언니? 목소리도 완전히 쉰 소리에 가까웠고 중간중간 계속 꺼욱꺼욱거리는 소리를 냈다. 귀신을 피해 도망쳐야 하는 타이밍은 확실히 알 수 있었다. 귀신은 언제나 내 앞에 와서 멈췄다가 내가 도망치는 걸 확인하고 따라온다. 예상대로 내 앞에 멈췄다. 그리고 또 다시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다. 지금이다. 내가 귀신을 피해 앞으로 달린다. 귀신이 깜짝 놀라서 히익거리는 소리를 내며 쫓아왔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고 다리가 후들후들거려 금방이라도 넘어질 것 같았다. 뒤에서 쿵쿵거리며 분노에 찬 발자국 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상했다. 평소대로라면 벌써 어깨를 잡혔어야 했지만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비명소리인지 분노인지 이해하지 못할 소리가 들렸다. 거리는 더 이상 좁혀지거나 벌어지지 않았지만 이대로라면 충분히 잡히지 않을 자신이 있었다. 쿵! 내 두 다리가 걸리면서 바닥으로 크게 넘어졌다. 가슴이 먼저 땅으로 떨어지면서 쉽게 일어나지 못했다.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이제 전부 끝이었다. 마지막 순간에 다리가 걸리는 바람에 등 뒤에서 강한 압력이 느껴졌다. 그 여자가 내 등 뒤에 올라탄 것이다. 그리곤 내 목을 잡고 이리저리 흔들었다. 언니는 절대 도망 못 가. 내 귀에 대고 속삭이듯 말했다. 도무지 일어날 수가 없었다. 억울함에 눈물이 나왔다. 평소라면 분명 공포감에 바로 꿈에서 깼겠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었다. 귀신에게 잡혔든 잡히지 않았든 결국 내가 해야 하는 일은 똑같았다. 바닥에 엎드린 상태로 어떻게든 앞으로 기어갔다.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다. 귀신이 기겁을 하면서 내 목을 더 힘차게 흔들어댔다. 멀미가 날 지경이었지만 눈을 질끈 감고 앞으로 나아갔다. 이번엔 땅을 붙잡고 버틴다. 훨씬 느려지긴 했지만 그래도 멈추지 않았다. 갑자기 몸이 가벼워지기 시작했다. 마치 등에 있던 여자가 미끄러져 내려가는 것 같았다. 그리고 이내 완전히 가벼워졌다. 끝난 건가? 정말 끝난 건가? 그렇다면 한 초라도 빨리 이 꿈과 이별하고 싶었다. 주위가 너무 조용했다. 이렇게 갑자기 끝이라고? 앞을 봤다. 복도는 여전히 앞으로 이어져 있었다. 천천히 몸을 움츠린다. 무릎을 땅에 대고 한순간에 앞으로 튀어나간다. 탁! 누군가 내 발목을 잡아 끈다. 그대로 무릎부터 넘어진다. 아깝다. 눈치 빠르네 언니. 아깝게 일어나는데 실패했지만 해야 할 일은 다르지 않았다. 뒤에서 무슨 말을 하던 무슨 짓을 하던 아무리 느려지더라도 계속해서 땅을 기어갔다. 몇 시간이나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그 여자는 끈질기게 나를 괴롭혔다. 턱, 어라? 턱, 이번엔 귀신이 앞을 막은 건가? 고개를 들었다. 내가 복도의 끝에 와 있었다. 다시 눈을 떴을 때는 고작 1시간이 지나 있었다. 꿈속에서는 몇십 시간처럼 느껴졌는데 일어나 물을 먹고 세수를 했다. 몸이 씻은 듯 가벼워져 있었다. 혹시 근래에 특별한 일이 있었나요? 남자가 눈을 비빈 뒤 나에게 말했다. 모르겠어요.
기억나지 않았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장례식장에 갔다 왔다거나 사고 현장에 갔었다거나 뭐 그런. 종을 치고 있던 것은 상복을 입은 사람들이었다. 8명 정도 되는 사람들은 상여를 들고 종을 치며 동네를 돌고 있었다. 우리 가족은 옆으로 나와 고개를 숙인 채 상여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상여가 내 옆을 지나가고 있었을 때 한 사람이 발을 헛디디면서 상여가 쿵 하고 쓰러졌다. 상여가 쓰러지면서 그 충격으로 상여의 뚜껑이 열렸고 그 안에 있던 얼굴이 우리 가족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상여가 지나가고 부모님은 할머니에게 어린 여자아이가 갑자기 왜 죽게 되었냐고 물었다. 할머니는 학교를 마치고 돌아왔던 병태기네 집 아이가 그만 농약을 착각하고 잘못 먹었다는 이야기를 해주셨다. 그 이후 다행히도 나는 2번 다시 회색 복도에 대한 꿈을 꾸지 않았지만 아직도 회색이나 비슷한 복도를 보면 그때의 생각이 나서 깜짝 놀라고 숨이 답답해지고는 한다. 그녀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회색 복도를 마주칠 때 마다 그저 다른 사람들을 또 괴롭히지 말고 잘 올라가라고 양손을 모으고 기도를 할 뿐이었다.